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가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또 쉬어갔죠? 그러게요. 이번 주 첫 거래일 숨고르기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3대 지수 낙폭이 아주 크지는 않았습니다. 0.6% 안팎의 하락으로 일제히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죠. 이제 이번 주 수요일 올해 FOMC 회의를 앞두고 마지막 물가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CPI가 발표가 되고 그리고 다음 주 18일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게 될 텐데 이를 앞둔 경계감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가의 공포지수죠. 빅스가 14.2까지 급등을 했습니다. 전일 대비 11%대 폭등세를 나타내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뉴욕 연은이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3%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3년과 5년 수치는 각각 0.1%포인트씩 상향 조정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달러 가치가 오르고 국채 금리가 상승한 점 역시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종목별로 각자의 이슈에 따라서 어지럽게 움직이는 시장이 연출됐는데요. 일단 가장 크게 아우를 수 있는 테마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이 전일 열었던 그 경제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증시에 상장된 여러 가지 중국 ADR들이 일제히 급등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는 전기차 관련주들도 포함이 됐고요. 징둥닷컴이라든지 알리바바와 같은 소매 유통업체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원자재, 산업, 카지노, 호텔, 여행 등을 아우르는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도 긍정적인 센티먼트가 옮겨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국내 관련주들은 잠시 후 희재 앵커가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인데요. 엔비디아가 2.6%나 급락한 점이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반독점 조사에 착수했다라는 소식 전해지면서 이달 들어서 처음으로 140달러 선을 반납하기도 했고요. 같은 반도체 테마 내에서 AMD의 주가 역시 5.6%의 급락,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엔비디아의 지배력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AMD가 이것을 뚫고 점유율을 확대해 나가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중립, 목표가도 내려잡았습니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ADR들도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는데요. 이제 원달러 환율이 워낙 거세게 치솟고 있는 상황 속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자산 기피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한국전력은 4%대, 그리고 MSCI, EWY는 2.4%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의 또 한 가지 흐름을, 특징을 포착을 해보자면 비트코인은 내리고 금 가격은 올랐다라는 장중의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자, 전형적인 리스크 아셋인 비트코인은 올랐고 전형적인 안전자산인 금 가격은 내렸다. 그러면 혹시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 회피 시그널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감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월가에서는 낙관론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샘 스토발 CFRA 리서치의 수석 전략가는 여전히 계절적 상승 구간 속에 있다. 엔비디아 반독점 이슈 등이 중간에 장애물 정도로 작용할 수는 있어도 연말 랠리를 막지는 못할 것이라는 진단, 그리고 와튼스쿨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지금 모든 것이 연준이 원하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 경제를 긍정적으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월가에서 내년도 증시 최고 목표가가 나왔습니다. 오펜하이머의 의견인데요. 7,100포인트까지 내년 S&P 500 지수가 오를 수 있겠다. 대부분 업종들의 AI가 접목되면서 생산성이 향상될 것이고 실적, 밸류에이션 증대로 이어질 거라는 진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AI로 영상을 뚝딱 만드는 시대가 정말로 왔죠. 오픈 AI가 지난 2월 발표했던 소라의 업그레이드 버전 소라 터보를 발표를 했습니다. 오픈 AI 웹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화면인데요. 정말 리얼해 보이는 이 기린들의 이미지, 오픈 AI의 소라가 만든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작동을 하는가를 보면은 우리가 프롬프트에 텍스트를 입력하거나 아니면 내가 영상 속에 들어갔으면 하는 이미지를 골라서 얘한테 알려주면 영상을 만들어주고요. 그리고 심지어 거기에서 편집까지 할 수 있는 기능도 제공이 된다라고 하죠. 기존의 챗 GPT 플러스 혹은 챗 GPT 프로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유저분들이라면 1000크레딧 그리고 10,000크레딧을 받아서 영상을 생성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알트만 CEO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다. 영상 분야의 GPT-1과 같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임을 시사를 했습니다. 오늘 국내 영상 AI 관련주들도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까요? 관련주로는 포바이포와 키네마스트, 린드먼 아시아 등이 있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서울전략 들어가 보시죠. 네, 오늘 시장은 어떨까요? 어제까지 참 싸늘했습니다. 어제 한 차례 더 개인들의 투매 현상 속에 쌍끌이 매수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짚는 움직임이 아니라 저점을 뚫고 내려가는 흐름 속에 YTD 기준으로 우리 시장의 하락률은 더 커진 상황입니다. 쉽지 않은 장에서의 중심을 좀 찾아가야 할 그런 필요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힘들었던 장 살짝 복귀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8% 가깝게 빠졌고 코스닥은 5%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나홀로 외톨이 하락이 계속됐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로 지수 저점 방어에 나선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장부터 해서 계엄령 사태 속에 지수 방어에 계속해서 연기금 중심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제도 그 연속성을 보여줬습니다. 다만 외국인의 경우에는 지난 화요일장에 5천억 원 들어오고 나서 계엄령 선포 해제 그 사태 이후 사흘 동안 좀 팔았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1,000억 원의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투매 속에 거의 9천억 원 가까운 자금이 물밀처럼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움직임 속에 이 자금을 다 받아내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양 지수는 말씀드린 대로 연 저점을 깨고 내려갔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지수는 620선대로 마감이 되면서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최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은 2년 1개월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가면서 어제 장중 기준 20원 가깝게 급등하는 모습이 확인됐습니다. 1,437원의 움직임을 보이면서 오히려 계엄령 사태 선포 이후 NDF 기준으로는 46원까지 올라갔지만 그날 정규 장중에는 10원대에 머무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 이후로 최고치까지 올라갔고요. 사실상 주말 동안에 탄핵안 표결이 무산되면서 2차 탄핵안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것,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우려가 있다. 여기에 개인들은 자금을 던진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금융, 철강, 바이오, 2차 전지, 반도체, 대다수의 섹터가 다 빠졌고요. 하락 종목의 개수가 역대 최고치까지 거의 올라가는 최대치까지 늘어나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100종목 넘게 상승하는 모습에 그치면서 하락 종목의 비율도 최대치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포함한 금융지주사가 잠깐의 반등을 줬던 지난 금요일 다시금 반락하면서 어제 3에서 5%까지 내려앉았고요. 최근 임시 주총을 앞두고서 고려아연에 개인들의 자금이 단기적으로 쏠린 현상이 나타났는데 어제는 15%의 급락을 나타냈습니다.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보로노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대형주는 비교적 선방했지만 대다수의 바이오 종목들 코스닥 안에서 낙폭이 과대했고요. 이 움직임 안에 코스닥 지수도 보시다시피 5%가량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 안에서 2차 전지는 비교적 선방을 했는데요. 장 초반에 에코프로, LNF 중심으로 낙폭이 시장 대비 제한적인 움직임을 나타낸 가운데 오늘 봐야 할 포인트는 잠시 후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전국 속에 반사수혜를 누렸던 정치 테마주 그리고 방송 미디어 쪽으로만 선방하면서 200개 채 안 되는 종목만 어제 생존 신고에 들어갔습니다.
자, 3대 지수는 빠졌고요. 나스닥 선물도 현재는 소폭의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장은 체리네커가 워낙 좀 잘 정리를 해드려서 이 안에서의 포인트는 조금 전으로 마무리가 됐고 우리 시장 안에서 봐야 할 포인트로 좀 좁혀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한미 증시 격차, 뼈아픈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짚고 넘어가 볼까요? 그만큼 가격 메리트는 커졌다는 데 의의를 두고 이야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어제 전일 기준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 YTD 마이너스 11%고요. 코스닥은 28% 가깝게 연간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역대 이렇게 안 좋았던 한 해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좀 쉽지 않은 한 해가 펼쳐졌던 겁니다. 다우 지수는 같은 기간 20% 가깝게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죠. 간밤에 쉬었지만 연간 27% 가까운 상승을 나타냅니다. 코스닥과의 정반대 플러스 마이너스고요. 나스닥도 31%의 연간 상승을 기록하는데 이게 달러 강세를 반영해서 커런시 반영을 하면 46%의 상승률을 기록합니다. 만약에 원화를 가지고 1억 원 연초에 투자를 했을 경우 코스닥의 경우에는 어제 기준 7,300만 원으로 빠져나갑니다. 2,600만 원의 손실을 기록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나스닥에 환전해서 투자했을 경우에는 1억 4,600만 원이 됩니다. 우리 시장이 한 2,600만 원 정도 자산 기준으로 가난해졌다. 이런 평가가 됩니다. 그만큼 정말 쉽지 않은 장의 움직임 속에 양시장이 어제까지 저점을 깨고 내려갔다라는 부분으로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 메리트는 그만큼 커졌고 나스닥은 그만큼 비싸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갭 차이가 벌어질 것인가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봐야겠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증시 2,300선 코스피 기준으로 방어가 될지 원달러 환율 1,340원이 다시 한번 뚫릴지 혹은 방어될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지표선이 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24년에 뼈아픈 YTD를 딛고 25년에는 반전을 도모할 수 있을지 증권가에서는 많은 하우스들이 상저하고 패턴을 지금 외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힘들지만 계속해서 바닥을 잡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자, 코스피는 이렇게까지 내려오면서 PBR 기준으로 순자산 가치 기준으로 봤을 때 0.85배 수준으로 내려가 있습니다. 어제 기준입니다. 12월 4일자로 현대차 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를 보시면 0.9배 이하로 떨어져 있는 코스피. 자, 이제 뭘 볼까요? 그럼 뭘 살까요?로 풀어간 리포트를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역대 한 10년 동안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코스피는 PBR 0.9배를 하회했던 횟수가 총 5번입니다. 많진 않았습니다. 4가지로 이렇게 쭉 가져와 봤고요. 미국의 빠른 긴축 우려가 있었을 때, 그러니까 계속해서 빅스텝을 진행했을 때 그 우려감으로 처음 빠졌었고 이 기간이 꽤 길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에 미중 무역 분쟁 격화됐을 당시에도 기존의 우려감이 반영돼서 선반영 측면에서 코스피가 길게 빠지면서 0.9배를 하회했고요. 그리고 나서 코로나 팬데믹 영향 때 단기간에 하회했던 기록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여파 기억하시겠지만 가장 최근이죠. 러우 전쟁까지 발발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을 보여줬고요. 이때 빅스텝 진행할 거다 이런 우려감 때문에 가장 최장 기간이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PBR 0.9배를 밑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기록을 보여줬는데 보시다시피 그래도 급반등을 V자로 보여주면서 빠른 회복을 보이긴 했습니다. 최장 기간 한 달. 자, 그럼 0.85배 수준에서는 뭘 봐야 할까요? 현대차 증권에서는 이때 과거에 0.9배를 하회했을 당시의 스타일 전략을 참고해 보면서 이때 시장 대비 빠르게 회복했던 종목들로 압축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에 상대적인 강세를 보였던 쪽, 레버리지, 낙폭과대, 성장주, 중형 성장주, 대형 성장주. 아래는 성장주, 가치주 스타일로 비교를 한 거고요. 위쪽에는 배당주, 레버리지, 저변동성 이쪽으로 본 겁니다.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쪽은 시장 방어주들 위주였습니다. 그리고 가치주 위주요. 그러니까 방어적인 포트폴리오를 지금 취하기보다는 조금 더 낙폭 과대한 쪽으로 기회가 있다라는 것으로 간단한 요약이 가능합니다.
현대차증권에서는 낙폭과대주 레버리지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11월에 낙폭이 가장 컸던 종목들로 상위 선별을 쭉 했을 때 YTD 기준으로 높았던 시총 상위주들을 뽑아보면 알테오젠, 엔캠, LIG 넥스원으로 선별이 되고요. 레버리지 종목으로 선별했을 때에는 신용융자 종목 상위입니다. 파마리서치, ST팜, 삼천당 제약으로 상위 선별이 가능합니다. 이들 종목들 11월에 낙폭이 굉장히 과대했었거든요. 그 안에 힌트가 될 수 있을지 과거의 관성을 따르게 된다면 이들에게 힌트가 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참고로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잠든 사이 들려온 소식들은 끊임없이 체크가 필요합니다. 지난 12월 3일에 놀랍게도 4일 동안에 새벽에 들려왔던 소식은 우리가 편히 잠들 수가 없겠구나 이런 것을 좀 방증하죠. 그래서 오늘 간밤에 들려왔던 내용들 뽑아봤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계엄 사태 내란죄에 대한 첫 판단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신문이 진행이 될 텐데 영장 발부하고 여기에서 법원의 판결이 처음 나오게 되면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조금 더 속도를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난 탄핵안 표결 무산으로 인해서 정치적 교착 상태가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조금 더 수사가 속도를 낼 경우에는 우리에게는 긍정적으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판단 확인해 보셔야겠고요. 국회도 지금 오늘부터 탄핵안 이제 범야권에서 진행하겠다 했던 14일까지 나흘 동안 본회의를 진행합니다. 예산안 처리를 하겠다라는 것이 골자인데요. 지금 4조 1천억 원 정도로 예산안 삭감을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7천억 원 정도 더 삭감하겠다. 계엄령 사태를 반영한 내용이죠. 이 부분은 나중으로 좀 보류하기로 했고 일단 1차적으로 예산안 삭감과 관련된 내용이 처리되게 될 경우 초유의 예산안 정말 삭감된 부분으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이와 관련돼서도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데 일조할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자로 출국 금지, 범야권에서는 2차 탄핵 14일에 국회에 붙이겠다, 표결에 붙이겠다라는 내용을 전한 상황입니다. 2차적으로 우리가 저점을 잡아갈 가능성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자, 간밤의 움직임을 보시죠. 변동성은 확연하게 줄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이 1,430원을 돌파했거든요. 야간 NDF 기준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상당히 불안한 기조였었는데 간밤에는 다행히 1,430원 상단은 막혔어요. 1,429원의 등락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야간 선물 지수도 간밤에는 0.7%가량 반등에 나섰습니다. LS증권에서는 코스피 PBR 0.8배인 2,300을 만약 이탈할 경우 방어가 안 될 경우에는 저점을 잡아가는 기간이 더 길어질 거라고 경고 메시지를 내놨고요. KB증권에서도 당장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커질 원달러 환율, 펀더멘털까지 영향을 주진 않을 텐데 정치적 불확실성을 반영하며 1,440원에서 1,450원 방어 여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 계엄령 사태 선포되고 1,446원까지 NDF 환율이 올랐었잖아요. 이 부분 방어가 될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중국의 추가 부양 기대감을 반영하는 시장의 움직임. 우리 빼고입니다. 글로벌 증시에서는 간밤 미 시장에서 이와 관련된 움직임이 꽤 강한 투자 아이디어로 작용했습니다. 앞서 체리냉커가 좀 전해드렸죠. 소재 그리고 건설기계 쪽, 카지노 쪽 모두 다 상승 움직임을 띄었는데요. 혹시 우리 시장 안에서도 변동성이 진정된다면 관련주가 대안이 되지 않을까 투자 아이디어 참고해 보시죠. 자, 내일부터 해서 이틀 동안 중국의 경제 공작회의 열립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건 물가 부양하겠다, 그리고 내수 진작시키겠다라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번에 공작회의 쪽에서 아마도 기존에 중국의 톤이 바뀌었기 때문에 온건에서 경제 완화로 바뀌었기 때문에 QE를 어느 정도 용인할 거다. 얼마 전 10월 초에 지준율 인하 발표가 있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로 QE까지 발표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중국이 우리가 어느 정도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는데 용인하는 것으로 의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관련주의 움직임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간밤 미시장에서 중국 전기차 관련주 샤오펑, 니오, 그리고 리비안, 루시드 같은 미국의 전기차,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국내 2차 전지 반응은 어떨까요? 여기에 기대를 거는 이유는 어제까지 흐름을 봤을 때 시장 영향으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빠지긴 했지만 에코프로나 LNF 같은 관련 종목들의 낙폭이 깊지는 않았습니다. 그 흐름에서 힌트를 같이 가져와서 희망 회로를 돌려봤고요. 다만 좋지 못한 내용은 계속 들립니다. 트럼프 1월 20일 취임 첫날 전기차 의무 종료시키겠다. 기존에도 IRA 폐지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블룸버그 통신에서는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77조의 대미 투자 연기하거나 중단시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7,500달러의 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22년 바이든 정부의 IRA 시행 이후로 굉장히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서 이 전기차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부분을 소극적으로 줄이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트럼프 정권의 이런 소극적인 투자에 발맞춰 가는 행보인 겁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선반영됐다면 우리가 따라갈 의지도 있겠죠.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 밸류체인으로 정리해뒀으니까요. 이 부분도 오늘 반응 여부를 같이 체크해 보시죠.